축구로 묵상하는 남자, 축구 묵자입니다. 지난 주일 토트넘 하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3라운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리뷰를 같이 하면서 우리 두 가지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지금 체력이 바닥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일찍 교체가 되지 않을까? 감독이 사실 저는 좀 사심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 교체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손흥민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잠깐만, 손흥민이라고요? 손흥민 교체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중계방에 있었던 분들 참 좌절했었죠. 후반 시작하면서 교체되면서 다들 주무시러 가시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중계방송을 했었는데요.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 전반 45분 출전을 했었고요. 슈팅 2번을 날렸는데 이 슈팅 2번이 골대 2번을 맞추는. 자, 케인한테. 손흥민. 왼발 슛! 자, 손흥민 때려야죠. 손흥민. 골대 2번씩이나 맞추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찬 왼발, 오른발, 양발로 기가 막히게 찼는데 그게 골대를 2번에 맞추면서 아쉽게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활약도 있었지만 전반전 내내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은 그렇게 가볍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우리는 전반 끝나고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햄스트링 부상을 보면 이 가장 경계하는 부상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선수들이 이거는 뭐 운동 축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허벅지 뒤쪽 근육에 근육이 파열되거나 또 근육에 무리 이상이 오면서 생기는 부상인데요.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 재발 가능성이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4주에서 6주 정도의 부상 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상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부상 원인을 다양하게 꼽아요. 뭐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 또 유연하지 못하게 스트레칭을 편하게, 스트레칭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지만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것은 휴식 부족입니다. 쉬지를 못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주특기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피드를 살려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프린트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햄스트링 부상이 이 스프린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정말 부상당하지 않고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상이 터지게 되고 말았죠. 고질적 부상으로요, 많은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 잘 아시는 분들은 같은 팀에 있었던 해리 케인 선수, 지난번에 지난 시즌이었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몇 개월 수술받고 한 3, 4개월 쉬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네이마르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을 겪었었고, 아스날의 아론 램지 선수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고 있는 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뛰었길래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에 이르게 됐는가, 이 햄스트링 부상에 당하게 됐는가 한번 볼 텐데요. 9월 13일 EPL이 개막하면서부터 정말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9월 13일 에버튼전 1라운드였죠. 그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을 했고요. 또 9월 17일 플로브티브, 발음도 어려워요. 플로브티브 유로파 리그 불가리아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풀타임을 뛰게 되었고요. 9월 20일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9월 20일 사우스햄튼전 EPL 2라운드였죠. 원정 경기에서 4골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도
교체가 되지 않고 90분 풀타임을 뛰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9월 25일 슈켄디아 유로파 리그, 이 팀은 북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팀인데 여기에도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날도 활약을 했었죠. 3골 모두 관여하면서 3대1 승을 이끌었고요.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전에도 출전을 하게 되었고 전반전 후 교체되게 되었죠. 기록을 보니까요. 14일간 5경기를 뛰었고 405분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뉴캐슬전에서 부상 안 당했으면요. 이날도 풀타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후반전에 뛰다가 교체됐을지도 몰라요. 참 무리했던 경기였는데요. 특별히 이 14일간 그냥 영국 안에서만 뛰었던 게 아니라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국에서 불가리아로 다시 영국으로, 또 그 다음 주에 영국에서 북마케도니아로,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는데 이 거리가요 2주간 비행 거리가 약 8,000km가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번 타면 참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선수들한테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회복이 더뎌지는데 거기에다가 3, 4일 간격으로 계속 뛰었던 거죠. 사실 이 경기에 부상을 안 당했다 하더라도 부상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일정이었습니다. 부상 안 당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일정이었는데요. 9월 29일에는요. 첼시와 리그컵 16강이 있었고요. 이제 새벽이죠. 10월 2일 하이파 유로파 리그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5일 토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4라운드 EPL 4라운드를 벌이는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모두 다 소화했으면요. 3주 동안 8경기를 뛰게 되는 건데 거의 평균 3일간 한 경기를 출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상이 이 뒤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일정과 손흥민 선수의 체력 관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터질 것이 터져버리게 된 결과였어요.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뺀다라는 건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공격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를 불러주는 선수지만 무리한 경기 일정이 이번 햄스트링 부상을 야기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에게 탈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한 업무, 과도한 일,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탈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잘 쉬는 것을 강조하죠. 네, 우리는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쉼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하면 게으른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상태나 또는 뭐 다른 창조적인 일을 또 하겠다. 내가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나 뭔가를 해보겠다. 그게 쉬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참된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갉아먹게 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참된 안식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긴 연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긴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 여유 많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채워진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참 많은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 속에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묵상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토트넘에 집중하기보다는 뉴캐슬에 집중하고 싶어요. 90분 동안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 6분에 극적인 PK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뉴캐슬로 이적한 칼럼 윌슨이라는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선수는 원래 토트넘에서도 눈독 들이던 선수였죠. 이 선수의 동점골로 1대1 원정 경기에서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하게 된 뉴캐슬이었습니다. 물론 이 페널티킥, PK를 받는 그 판정에 있어서는 좀 시시비비가 있고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요즘 엄청난 이슈인 핸드볼 판정 때문에 이게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해석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과했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심판 재량껏 판단했을 때 PK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요. 뉴캐슬이 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뉴캐슬은요.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후반전에 조금씩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기 이제 후반전이었죠. 77분에 앤디 캐롤 선수를 교체 투입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 공중볼을 투입하고 헤딩 경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앤디 캐롤 선수가 헤딩에 또 몸싸움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계속 했는데요. 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 공중볼을 투입하고 헤딩 경합을 하면서 핸드볼 파울을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 잡은 경기를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지만 뉴캐슬에게 있어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패배가 아니라 무승부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묵상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엄청난 벽들이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믿음의 슈팅을 날리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열매라는 꼴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그게 후반전 시작할 때 나올 수도 있고 후반 중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후반 막판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경기에는 얻지 못했지만 그 다음 경기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뉴캐슬이 보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요. 혹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믿음의 슈팅을 날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들 같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추석 명절 뜻깊은 시간,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도전되는 시간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축구로 묵상하는 남자, 축구 먹자였습니다.